이 출입 기자들에게 오픈하우스라고 해서 업무 공간을 공개하고 사진도 같이 찍고 셀카봉도 직접 들고 동영상 올리고 화제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자, 셀카 동영상 인사까지 했는데요. 먼저 그 영상 보시죠. 지금 이제 녹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예.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문재인 500일 최고의 선물입니다. 제가 더 고맙습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이 고마워요 문재인 이 말이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 실검이라고 하죠. 1위에 올랐는데 야당은 이게 여론조작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들 저희가 한번 모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 국민들 100일 기자회견에 문재인 대통령의 이 셀카 동영상이 화답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한국당 대변인은 자신들이 여론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오히려 얘기를 했고요. 고마워요 문재인 이 부분이 1위를 한 것이 그리고 양필순 국민의당 수석 대변인 역시 마음만 먹으면 온라인 여론이 얼마나 조작이 가능한지 보여준 것이다 지금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제 저 문제는 포탈에서 검색 순위를, 실검 순위를 1위로 올리는 것이 어떤 집단적인 노력이 있으면 가능하겠죠. 네. 하지만 본질적인 것은 취임 100일의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대통령 지지도입니다. 그 네. 지지도가 80%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상대를 정확히 인정할 부분은 인정을 하고 네. 그 전제 위에서 어떤 전략을 짜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취임 100일에 실검 1위라 해서 저게 지지층에 의한 조작 아니냐라고 몰아붙이면 그렇다 치더라도 그 다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잘하는 측면 아니면 상대의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면 그 지지의 원인이 뭔가를 꼼꼼히 좀 살펴보고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는 노력이 오히려 유효한 것이지 대통령이 일단 셀카봉을 들고 국민들과 소통한 노력 자체를 폄하하거나 또 포털의 실시간 검색 순위 1위로 올라왔다 해서 그거 자체가 조작이 아니냐 이거는 좀 용렬한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 교수님 생각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여론 조작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여론 조작이라면 이런 거여야 돼요. 네이버가 예를 들어서 실제 검색을 안 했는데 검색이 많이 올라온 것처럼 만들었다거나 아니면 정부 기관이나 아니면 어디 이런 정부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이 일부러 특정 단어를 계속 검색을 해서 거의 실시간 1위로 올렸다거나 네네. 그런 문제가 되지만 일반인들이 개인 생각을 가지고 클릭한 거에 대해서 여론 조작이라고까지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무슨 팬덤 현상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거 그거는 야당에서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저 자체를 여론 조작으로 보기는 힘들잖아요. 개인들이 좋아서 자기들이 검색하고 또 집단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그건 그들의 생각이고 그 사람들의 어떤 표현이니까 표현 방식이니까 여론 조작으로까지 얘기하기에는 좀 지나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뿐만이 아니고요.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서 소소한 인터뷰라는 영상도 공개를 했습니다. 청와대 생활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했는데요. 네. 먼저 보고 얘기 나누시죠. 저는 음식은 그냥 된장찌개 또는 김치찌개 이런 식으로 좀 단촐한 음식을 좋아해요. 근데 지금 청와대니까 또 대통령이라고 자꾸 좋은 음식 많이 주려고 그래서 살이 찔까 싶어서 걱정입니다. 시간이 나면 이 관저 주변을 특히 우리 마루 또는 토리, 찡찡이하고 함께 이렇게 산책을 한다든지 찡찡이는 또 함께 네, 지금 된장찌개 이런 거 좋아하는데 좋은 음식을 주니까 살이 찔까봐 걱정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대통령의 이런 편안한 인터뷰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앞에 그 검색어 또 100일 기자회견에서의 그 발언에 대한 평가를 다 떠나서 이거는 정말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런 그 전통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 방송사에서 촬영한 게 아니라 청와대에서 직접 촬영해서 이걸 또 인터넷 SNS로 바로 이제 올렸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마 청와대 안에 있는 강아지 이름이나 고양이 이름까지 국민들이 알게 된다는 건 그만큼 또 가까운
가깝게 느낀다라는 거니까 네. 그런 거는 저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좀 뭐라 그럴까요? 지금 우리 그 한반도 상황이나 뭐 외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좀 무거운 주제들이죠. 거기에서 뭐 좌우든 진보 보수든 의견이 갈릴 수 있지만 대통령이 저런 모습을 보이는 거는 그 신뢰를 쌓을 수 있다는 면에서도 저는 굉장히 좋게 보입니다. 다만 저런 것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그것만 경계한다고 하면은 뭐 우리가 오바마 그 전 대통령 그런 일상 모습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했잖아요. 그런 걸 우리도 볼 수 있다는 건 저는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 각본 없는 그런 기자회견을 해서 여러 가지 화제가 됐었는데 노무현 정부 때죠. 초대 정무수석을 지낸 유인태 전 의원이 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한 얘기, 탕평 인사, 뭐 균형 인사, 통합 인사를 한 것을 평가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주 돌직구를 따끔하게 날렸어요. 일단 뭐 애정어린 비판이라고 봐야 되는데 뭐 유인태 의원은 뭐 참여정부 때 핵심 그 인사로 역할을 했는데 저도 취임 이제 100일 기자회견을 보고 좀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 인사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100일밖에 안 됐지만 인사를 성공했다고 보기는 힘든 것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후보 시절에 5대 불가 사유를 본인 스스로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 임종석 실장이 뭐 장발장 얘기 잠시 한 것 외에는 그렇죠.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해명 내지 사과가 없었습니다. 없었죠. 그렇다고 본다면 저런 형태의 셀카봉이나 국민하고 소통하는 모습은 좋지만 진정한 소통은 정책적 실패, 인사 실패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도 솔직한 대통령의 속내를 듣고 싶은 게 국민들의 바람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유인태 전 의원의 쓴소리는 유효하다. 청와대가 지금 지지도가 높고 하기 때문에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자세를 낮추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는 1000번, 10,000번 옳은 지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탕평 인사라고 하는 걸 이제 오만이다. 저기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 탕평 인사라는 게 이제 영조 때부터 나와서 음식이 탕평채까지 나왔잖아요. 이 인사가 탕평채하고 비슷합니까? 뭐 지금 현재 그 문재인 정부가 가장 사실은 좀 비판받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인사 문제인데요. 뭐 일정 부분 본인과 생각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람 또 본인이 추진하려는 정책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 분들을 쓰는 거에 대해서 그것까지 비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건 뭐 어느 정부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인태 전 의원의 말에는 일정 부분 귀를 기울일 필요는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너무 그 캠프에 있던 분들이나 예전부터 잘 알고 있던 분들을 너무 많이 중용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비판 여론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좀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다는 생각은 들고요. 불가피하게 본인들이 생각하는 가치관과 동의하는 사람들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정서에서 봤을 때 탕평이라고 느껴질 만큼의 좀 오픈 마인드된 그런 인사 정책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비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의 발언도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한마디도 욜로 정부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욜로라 그래가지고 요즘에 그 뭐 시대 좀 풍조라 그럴까요? You only live once. 당신은 한 번밖에 못 산다. 이 뜻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을 너무 부담스럽게 살지 말고 좀 가볍게 살자 뭐 이런 그 세태인데 그 욜로 정부라고 얘기를 한 거는 이제 국회에서 토론회가 있었어요. 문재인 정부의 이제 경제 정책에 대한 토론회에서 나경원 전 최고위원이 이 문재인 정부는 그냥 5년만 있는 재정으로 그러니까 5년만 잘 먹고 잘 살면 끝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5년만 잘 퍼주고 그 다음은 난 모르겠다 재원은 뭐 그런 식의 경제 정책 아니냐라는 이제 쓴소리를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무수한 댓글이 이제 달린 거예요. 비난 댓글이 뭐 엄청나더라고요. 그렇죠. 비난성 댓글이죠. 근데 저는 뭐 나경원 전 최고위원의 저런 비판은 저는 건전한 비판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제 정책 특히 한번 이렇게 풀기 시작하는 복지 정책, 뭐 의료보험도 그렇고 닫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 다음 정부는 그랬을 땐 반발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걸 경계하는 뭐 비판이라고 하면 굳이 그렇게 비난만 하고 이것을 무슨 진영의 논리로 가기보다는 경제 정책은 향후 그 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감안해야 되는 거라서 뭐 나경원 의원의 저런 지적은 그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었던 이인규 변호사 기억나실 텐데요. 이 화제 인물이 요즘 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노무현 대통령과 부인이 관련된 논두렁 명품 시계 발언 때문인데요.
네, 지난 2015년이죠. 이인규 변호사가 이 논두렁 발언이 자신이 한 게 아니라 국정원이 언론에 흘린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게 지금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우리 뭐 현대사의 비극이죠. 예를 들어 전직 대통령이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 당시 봉화마을에서 검찰청까지 출두하는 장면이 전 방송 카메라에 물리고 생중계됐죠. 예, 그다음에 수사 뭐 피사실 공표도 아니고 일종의 모욕 주기에 가깝죠. 사실은. 1억짜리 시계 2개 받았다가 논두렁에 어땠냐니까 버렸다. 논두렁에 버렸다. 권양숙 여사가 이 얘기는 뭔가 전직 대통령이 아무리 성공했든 실패했든 대통령을 일종의 인민재판하는, 그러니까 법리적인 공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론으로부터 몰매를 맞게 하는,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비열한 짓입니다. 이 문제는. 이 문제인데 결국 역사가 돌아서 노무현 2기 정부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 이런 사태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그 당시 그 주체들한테는 올 것이 온 것이죠. 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은 현 정부에도 유효하게 적용된다는 것이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전 정부를 비판하고 그걸 극복하려는 노력은 중요하지만 MB정부 초기에 있었던 이런 노무현 대통령을 폄하하거나 인격적 모독을 주는 것들이 정치적 어떤 노림수에 의해서 현 정부에서도 반복이 된다면 10년 뒤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리는 없는 것 아닙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뭐 이인규 중수부장이나 MB정부 초기에 이런 문제를 지휘했던 사람들한테는 정말 다시 돌이키고 싶지 않은 어떤 한 측면이지만 현 정부 권력을 운영하고 있는 현 정부의 핵심들도 이 지점을 굉장히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여러 가지 곡절이 있었겠지만 이 논두렁 발언이 알려지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으로 이어진 결정적인 발언이 됐었는데 2009년 4월이었습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이 언론에 흘린 비열한 짓이다. 저도 기억이 납니다. 저 발언. 사건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일인데 망신을 주겠다는 것이다라면서 그때 격렬히 성토를 했거든요. 그랬었죠. 그러니까 저거 사실 논두렁에 버렸다 이 말이 없는 말을 지금 지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저런 식으로 해서 한 사람에 대한 인격적인 술자리에서 엄청 화제가 됐던 얘기가 그렇죠. 됐어요. 그냥 뭐 버렸다고 얘기하는 것과 논두렁에 버렸다고 얘기하는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네. 그거는 그만큼 그 당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부인 권양수 여사에 대한 어떤 비도덕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건데 네. 지금 얘기 들어보면 이인규 변호사도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정원이 그거 흘리자고 했다. 물론 조사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국정원 TF에서 이걸 이인규 변호사를 조사하는 과정이 지금 나온 말이거든요. 적폐청산 TF. 적폐청산 TF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뭐 국정원이 나서서 어떤 형태로든 그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망신을 줘서 여론을 좀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어떤 처벌하기 위한 하나의 수순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런 식으로 수사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수사 내용을 저렇게 막 발설하면 되겠습니까? 네, 어떤 네. 내용이든 저게 의도적으로 국정원이 개입해서 검찰의 수사 내용을 밝히고 그걸 또 의도적으로 없는 말을 지어내면서까지 한 사람에 대해서 저렇게 비도덕적인 사람으로 몰아가는 것은 참으로 비열한 짓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전 정부도 그렇고 지금 정부도 그렇고 어떤 형태로는 저런 형식의 어떤 여론몰이 또는 뭐 인격적인 모독 이런 네.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그 이인규 변호사 얘기를 보면 어쨌든 간에 검찰이 수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했고, 그냥 국정원이 흘렸던 안 흘렸든 양쪽이 어쨌든 말이 오간 건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논두렁은 빼고 논두렁에 버렸다더라 하는 논두렁은 지금 어디서 이제 그 가미가 돼버린 거고 네네. 그냥 수사 당시에 노 전 대통령은 이게 문제가 되니까 권양숙 여사가 부인인 권양숙 여사가 바깥에 버렸다고 하더라라는 게 이제 이인규 당시 중수부장이 국정원에 뭐 누구한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네. 그게 지금 이렇게 논두렁에 버렸다라고 보도가 됐죠. 그게 한 9일쯤인가 9일 후쯤인가 조사받고 나서 화제가 제일 됐던 발언이에요.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냥 버렸다도 아니고 논두렁을 버렸다라고 하니까 그것이 이제 많은 상상을 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특히나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분들은 그 말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느냐라고 쌓여있던 좀 감정적으로
정책적으로도 쌓여있던 문제인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를 이제 파헤쳐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국정원 TF에서는. 네. 근데 이제 이인규 변호사는 어쨌거나 노 전 대통령이 그 당시에 진술한 내용을 국정원이 누군가한테는 말한 것은 맞고, 그리고 언론에서 보도한 것은 누군가로부터 하여간 논두렁 얘기가 들었기 때문에 보도가 된 거고 하니까 아마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예. 여하튼 이인규 당시 중수부장이 단초를 제공한 것은 맞죠. 다만 이런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절대 생각을 못했겠죠. 네. 자, 이인규 변호사는 이 다니던 로펌을 정리하고 미국으로 출국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이거 오비락인 것 같다. 라든가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박범계 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은 논두렁식의 발언은 결국 이인규 변호사의 입이 모든 화를 불렀다. 이렇게 주장하는 시점 아니겠어요, 지금? 그렇죠. 그 당시 이 수사를 총괄했던 분이 이인규 그 당시 이 과장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 또 이인규 변호사의 입장이 좀 난감할 겁니다, 사실은. 그다음에 이제 그런데 여기서 좀 한번 찬찬히 봐야 될 게 아까 말씀드린 거 연장선상에서 이른바 그 전 정권의 망신 주기를 통해서 현 정권의 이 지지도를 견인한다는 것이 왜 잘못됐는가가 바로 이 지점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검찰이 권력의 입맛에 따라서 네. 사건을 만든다는 것이 우리가 검찰개혁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봉화마을 행사에서 내가 재임 중에 다시는 오지 않겠다. 성공한 대통령이 돼서 돌아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전임 정권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노력, 또 적폐를 청산하는 노력은 있어야겠지만 전 정권 인사에 대해서 이 정치 보복이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반복된다면 네. 그게 당장은 달콤한 사탕일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 서거와 이인규 변호사 이런 인물들이 나오지만 이게 국민의 실생활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 정부에서는 이 고리를 한 번쯤은 끊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자, 이 사태, 이 조사의 결과도 주목이 되는 그런 뉴스라는 점 짚어드렸고요. 그거는 야당에서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저 자체를 여론적으로 보기는 힘들잖아요. 개인들이 좋아서 자기들이 검색하고 또 집단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그건 그들의 생각이고 그 사람들의 어떤 표현이니까, 표현 방식이니까 여론 조작으로까지 얘기하기에는 좀 지나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뿐만이 아니고요.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서 소소한 인터뷰라는 영상도 공개를 했습니다. 청와대 생활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했는데요. 먼저 보고 얘기 나누시죠. 저는 음식은 그냥 된장찌개 또는 김치찌개 이런 식으로 좀 단촐한 음식을 좋아해요. 근데 지금 청와대니까 또 대통령이라고 자꾸 좋은 음식 많이 주려고 그래서 살이 찔까 싶어서 걱정입니다. 시간이 나면 이 관저 주변을 특히 우리 마루 또는 토리, 찡찡이하고 함께 이렇게 산책을 한다든지, 찡찡이는 또 함께. 네, 지금 된장찌개 이런 거 좋아하는데 좋은 음식을 주니까 살이 찔까봐 걱정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대통령의 이런 편안한 인터뷰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앞에 그 검색어 또 100일 기자회견에서의 그 발언에 대한 평가를 다 떠나서 이거는 정말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런 그 전통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 방송사에서 촬영한 게 아니라 청와대에서 직접 촬영해서 이걸 또 인터넷 SNS로 바로 이제 올렸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마 청와대 안에 있는 강아지 이름이나 고양이 이름까지 국민들이 알게 된다는 건 그만큼 또 가깝게 느낀다라는 거니까 그런 거는 저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좀 뭐라 그럴까요? 지금 우리 그 한반도 상황이나 외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좀 무거운 주제들이죠. 거기에서 좌우든 진보 보수든 의견이 갈릴 수 있지만 대통령이 저런 모습을 보이는 거는 그 신뢰를 쌓을 수 있다는 면에서도 저는 굉장히 좋게 보입니다. 다만 저런 것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그것만 경계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오바마 그 전 대통령 그런 일상 모습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했잖아요. 그런 걸 우리도 볼 수 있다는 건 저는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 각본 없는 그런 기자회견을 해서 여러 가지 화제가 됐었는데,
노무현 정부 때죠. 초대 정무수석을 지낸 유인태 전 의원이 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한 얘기, 탕평 인사, 균형 인사, 통합 인사를 한 것을 평가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주 돌직구를 따끔하게 날렸어요. 일단 애정 어린 비판이라고 봐야 되는데, 유인태 의원은 참여정부 때 핵심 인사로 역할을 했는데, 이 출입 기자들에게 오픈하우스라고 해서 업무 공간을 공개하고 사진도 같이 찍고 셀카봉도 직접 들고 동영상 올리고 화제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자, 셀카 동영상 인사까지 했는데요. 먼저 그 영상 보시죠. 지금 이제 녹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예.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문재인 취임 100일 최고의 선물입니다. 제가 더 고맙습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이 고마워요 문재인, 이 말이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 실검이라고 하죠. 1위에 올랐는데 야당은 이게 여론조작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들 저희가 한번 모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 국민들 100일 기자회견에 문재인 대통령의 이 셀카 동영상이 화답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한국당 대변인은 자신들이 여론조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오히려 얘기를 했고요. 고마워요 문재인, 이 부분이 1위를 한 것이, 그리고 양필순 국민의당 수석 대변인 역시 마음만 먹으면 온라인 여론이 얼마나 조작이 가능한지 보여준 것이다, 지금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제 저 문제는 포탈에서 검색 순위를, 실검 순위를 1위로 올리는 것이 어떤 집단적인 노력이 있으면 가능하겠죠. 네. 하지만 본질적인 것은 취임 100일의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대통령 지지도입니다. 그 네. 지지도가 80%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상대를 정확히 인정할 부분은 인정을 하고 네. 그 전제 위에서 어떤 전략을 짜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취임 100일에 실검 1위라 해서 저게 지지층에 의한 조작 아니냐라고 몰아붙이면 그렇다 치더라도 그 다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잘하는 측면, 아니면 상대의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면 그 지지의 원인이 뭔가를 꼼꼼히 좀 살펴보고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는 노력이 오히려 유효한 것이지, 대통령이 일단 셀카봉을 들고 국민들과 소통한 노력 자체를 폄하하거나 또 포털의 실시간 검색 순위 1위로 올라돼서 그거 자체가 조작이 아니냐, 이거는 좀 용렬한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 교수님 생각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여론 조작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여론 조작이라면 이런 거여야 돼요. 네이버가 예를 들어서 실제 검색을 안 했는데 검색이 많이 올라온 것처럼 만들었다거나, 아니면 정부 기관이나 아니면 이런 정부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이 일부러 특정 단어를 계속 검색을 해서 그걸 실시간 1위로 올렸다거나, 네네. 그런 문제가 되지만 일반인들이 개인 생각을 가지고 클릭한 거에 대해서 여론 조작이라고까지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무슨 팬덤 현상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거. 저도 취임 이제 100일 기자회견을 보고 좀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 인사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100일밖에 안 됐지만 인사를 성공했다고 보기는 힘든 것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후보 시절에 5대 불가 사유를 본인 스스로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네. 이 부분에 있어 임종석 실장이 장발장 얘기 잠시 한 것 외에는 그렇죠.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해명 내지 사과가 없었습니다. 없었죠. 그렇다고 본다면 저런 형태의 셀카봉이나 국민하고 소통하는 모습은 좋지만 진정한 소통은 정책적 실패, 인사 실패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도 솔직한 대통령의 속내를 듣고 싶은 게 국민들의 바람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유인태 전 의원의 쓴소리는 유효하다. 청와대가 지금 지지도가 높고 하기 때문에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자세를 낮추고 네. 겸손한 자세를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는 1000번, 10,000번 옳은 지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탕평 인사라고 하는 걸 이제 오만이다, 저기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 탕평 인사라는 게 이제 영조 때부터 나와서 음식이 탕평채까지 나왔잖아요. 이 인사가 탕평채하고 비슷합니까?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가장 사실은 좀 비판받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인사 문제인데요. 일정 부분 본인과 생각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람, 또 본인이 추진하려는 정책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 분들을 쓰는 거에 대해서 그것까지 비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건 어느 정부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인태 전 의원의 말에는 일정 부분 귀를 기울일 필요는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너무 캠프에 있던 분들이나 예전부터 잘 알고 있던 분들을 너무 많이 중용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비판 여론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좀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다는 생각은 들고요. 네. 불가피하게 본인들이 생각하는 가치관과 동의하는 사람들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국민적 정서에서 봤을 때 탕평이라고 느껴질 만큼의 좀 오픈 마인드된 그런 인사 정책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비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의 발언도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한마디도 욜로 정부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욜로라 그래가지고 요즘에 그 뭐 시대 좀 풍조라 그럴까요? You only live once. 예. 당신은 한 번밖에 못 산다. 이 뜻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을 너무 부담스럽게 살지 말고 좀 가볍게 살자 뭐 이런 그 세태인데 그 욜로 정부라고 얘기를 한 거는 이제 국회에서 토론회가 있었어요. 문재인 정부의 이제 경제 정책에 대한 토론회에서 나경원 전 최고위원이 이 문재인 정부는 그냥 5년만 있는 재정으로 그러니까 5년만 잘 먹고 잘 살면 끝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5년만 잘 퍼주고 그 다음은 난 모르겠다 재원은 뭐 그런 식의 경제 정책 아니냐라는 이제 쓴소리를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무수한 댓글이 이제 달린 거예요. 비난 댓글이 뭐 엄청나더라고요. 그렇죠. 비난성 댓글이죠. 근데 저는 뭐 나경원 전 최고위원의 저런 비판은 저는 건전한 비판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제 정책 특히 한번 이렇게 풀기 시작하는 복지 정책, 뭐 의료보험도 그렇고 닫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 다음 정부는 그랬을 땐 반발이 굉장히 크기 네. 때문에 그런 걸 경계하는 뭐 비판이라고 하면 굳이 그렇게 비난만 하고 이것을 무슨 진영의 논리로 가기보다는 경제 정책은 향후 그 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감안해야 되는 거라서 뭐 나경원 의원의 저런 지적은 그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예.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었던 이인규 변호사 기억나실 텐데요. 이 화제의 인물이 요즘 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노무현 대통령과 부인이 관련된 논두렁 명품시계 발언 때문인데요. 네, 지난 2015년이죠. 이인규 변호사가 이 논두렁 발언이 자신이 한 게 아니라 국정원이 언론에 흘린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게 지금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우리 뭐 현대사의 비극이죠. 예를 들어 전직 대통령이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 당시 봉화마을에서 검찰청까지 출두하는 장면이 전 방송 카메라에 물리고 생중계됐죠. 예, 그다음에 수사 뭐 피사실 공표도 아니고 일종의 모욕 주기에 가깝죠. 사실은. 1억짜리 시계 2개 받았다가 어땠냐니까 논두렁에 버렸다고 공영수계사가 이 얘기는 뭔가 전직 대통령이 아무리 성공했든 실패했든 대통령을 일종의 인민재판하는 그러니까 법리적인 공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론으로부터 몰매를 맞게 하는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비열한 짓입니다. 이 문제는. 이 문제인데 결국 역사가 돌아서 그 노무현 2기 정부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 이런 사태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그 당시 그 주체들한테는 올 것이 온 것이죠. 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은 현 정부에도 유효하게 적용된다는 것이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전 정부를 비판하고 그걸 극복하려는 노력은 중요하지만 MB정부 초기에 있었던 이런 노무현 대통령을 폄하하거나 인격적 모독을 주는 것들이 정치적 어떤 노림수에 의해서 현 정부에서도 반복이 된다면 10년 뒤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리는 없는 것 아닙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뭐 이인규 중수부장이나 MB정부 초기에 이런 문제를 지휘했던 사람들한테는 정말 다시 돌이키고 싶지 않은 어떤 한 측면이지만 현 정부 권력을 운영하고 있는 현 정부의 핵심들도 이 지점을 굉장히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여러 가지 곡절이 있었겠지만 이 논두렁 발언이 알려지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으로 이어진 결정적인 발언이 됐었는데 2009년 4월이었습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이 언론에 흘린 비열한 짓이다. 저도 기억이 납니다. 저 발언. 사건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일인데 망신을 주겠다는 것이다라면서 그때 격렬히 성토를 했거든요. 그랬었죠. 그러니까 저거 사실 논두렁에 버렸다 이 말이 없는 말을 지금 지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저런 식으로 해서 한 사람에 대한 인격적인 술자리에서 엄청 화제가 됐던 얘기가 그렇죠. 됐어요. 그냥 뭐 버렸다고 얘기하는 것과 논두렁에 버렸다고 얘기하는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네. 그거는 그만큼 그 당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부인 권양수 여사에 대한 어떤 비도덕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건데 네. 지금 얘기 들어오면 이인규 변호사도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정원이 그거 흘리자고 했다. 물론 조사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국정원 TF에서 이걸 이인규 변호사를 조사하는 과정이 지금 나온 말이거든요. 적폐청산 TF. 적폐청산 예. TF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뭐 국정원이 나서서 어떤 형태로든 그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망신을 줘서 여론을 좀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어떤 처벌하기 위한 하나의 수순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런 식으로 수사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수사 내용을 저렇게 막 발설하면 되겠습니까? 네, 어떤 네. 내용이든 저게 의도적으로 국정원이 개입해서 검찰의 수사 내용을 밝히고 그걸 또 의도적으로 없는 말을 지어내면서까지 한 사람에 대해서 저렇게 비도덕적인 사람으로 몰아가는 것은 참으로 비열한 짓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전 정부도 그렇고 지금 정부도 그렇고 어떤 형태로는 저런 형식의 어떤 여론몰이 또는 뭐 인격적인 모독 이런 네.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그 이인규 변호사 얘기를 보면 어쨌든 간에 검찰이 수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했고, 그냥 국정원이 흘렸던 안 흘렸든 양쪽이 어쨌든 말이 오간 건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농두렁은 빼고 농두렁에 버렸다더라 하는 농두렁은 지금 어디서 이제 그 가미가 돼버린 거고 네네. 그냥 저 수사 당시에 노 전 대통령은 이게 문제가 되니까 권양숙 여사가 부인인 권양숙 여사가 바깥에 버렸다고 하더라라는 게 이제 이인규 당시 중수부장이 국정원에 뭐 누구한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네. 그게 지금 이렇게 논두렁에 버렸다라고 보도가 됐죠. 그게 한 9일쯤인가 그 9일 후쯤인가 조사받고 나서 화제가 제일 됐던 발언이에요.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냥 버렸다도 아니고 논두렁을 버렸다라고 하니까 그것이 이제 많은 상상을 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 특히나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그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분들은 그 말에 대해서 뭐랄까 감정이 안 좋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느냐라고 쌓여있던 좀 감정적으로도 쌓여있던 문제인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를 이제 파헤쳐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국정원 TF에서는. 네. 근데 이제 이인규 변호사는 어쨌거나 노 전 대통령이 그 당시에 진술한 내용을 국정원의 누군가한테는 말한 것은 맞고 그리고 언론에서 보도한 것은 누군가로부터 하여간 논두렁 얘기가 들었기 때문에 보도가 된 거고 하니까 아마